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도와드리고 쏙쏙 여러분들께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요.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뉴스는 이거부터 출발할 것 같습니다. S&P 글로벌이죠. S&P 글로벌에서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라고 하는 이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연준이 오는 24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세간에서는 24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거 있잖아요. 문현진 멘토는 앞으로 살이 5kg 이상 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제가 많이 먹기 시작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렇다라고 보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나 연준이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회의 내용 중에서 야 그럼 언제까지 금리가 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점도표라는 걸 그려서 회의록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거든요. 우리 회의할 때 메모하잖아요. 그런 메모장을 봤더니 23년까지는 안 올라갈 수 있겠더라 라고 전망한 어떤 연준 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망했던 그 점도표가 공개가 되고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까지 안 올린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준은 단 한 번도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망이 나올 때마다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럴 거야 라고 맹신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전망들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가파르게는 아니더라도 생각보단 빨리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반대 입장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P 글로벌은 23년까지 못 올린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를 넘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조 바이든 정권에서 경기 침체 위험이 25%에서 30%가 이르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못 올리면 못 올리는 대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경기 침체 위험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증시가 너무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금리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힘든데 증시는 폭등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증시 전망을 하고 우리는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이걸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전망을 맞췄다 안 맞췄다가 우리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맞춘다고 해서 돈을 더 주거나 못 맞춘다고 해서 돈을 잃거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버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이 거품이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고 상당히 우아하게 말하고 있을 뿐인 거지 거품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문제고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문제이다라는 것을 이 전망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시 투자할 때 지금 거품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좀 조심스럽게 매매하는 것이 좋아요. 급등한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 좋다는 종목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그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뚝심 있게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 저렇게 전망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부양책과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 이 글로벌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나온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을 위협한다. 위험 자산이 너무 폭등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운전을 할 때 과속 좀 하면 어때? 라고 보는 사람과 야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는 보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상황에 따라서 과속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안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 취향인 거죠. 저는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인 거고 운전으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스릴을 즐기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두 사람의
결말은 다르게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멀리가 보고 좀 오래 투자하자, 난 죽을 때까지 투자하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투자하려면은 최대한 안 다치면서 안전하게 재밌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자꾸 이렇게 보여지고 위험이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붕괴를 막아준 부양 정책이 오히려 핵심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략,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저의 컨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와, 문현진 멘토는 이거 1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라고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리스크가 앞으로 계속 심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뉴스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터키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터키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할까? 미국이 지금 거의 제로 금리예요. 그렇다는 말은 터키에 돈을 맡길 바에는 미국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터키 입장에서 외화 유출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지금 부도가 나겠는데. 야,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미국으로 자꾸 돈이 가지 않게끔 우리가 우리 은행에 맡겼을 때, 터키 은행에 맡겼을 때 돈을 더 주면 되지 않겠니? 이자를 더 주자. 이자를 더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미국 연준이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올릴 수 있습니다. 왜? 한국보다 미국 경제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미국은 천천히 올리더라도 우리는 빨리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이제 터키 중앙은행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고, 신흥국들과 위험한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지금 저 밑바닥에 있는 국가들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사이쯤에 와 있기 때문에 저 신흥국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도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부동산이라든지 증시에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연준이 금리가 올린다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줄이거나 금리 인상의 기조가 나왔을 때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반드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써 터키와 같은 이런 개발 도상국 중에서 신흥국이라고 할 만한 국가들, 빈민국이라고 할 만한 국가들, 위기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벌써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는 멀지 않았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가올 것 같다. 시기상의 문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망들, 좋은 전망과 나쁜 전망이 오가고 있는데, 개인들은 나쁜 전망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늑대가 찾아올 거야 라고.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한 지난 4월, 5월, 6월쯤부터 해서는 적극적으로 현금화하세요. 그리고 작년 11월쯤에서는 떨어집니다 까지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틀렸네, 이번에도 틀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늑대가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연일 팔아내기 바쁩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큰 손들은요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아무리 사더라도 지수가 계속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결국 끝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팔아낸다라는 것은 결국 개인들만 남게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저도 조금 궁금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변동성들, 팔려고 하는 사람들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힘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사는 쪽이 이길지 또는 파는 쪽이 이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사는 쪽이 유리할지는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긴다, 진다의 개념보다는, 하락을 막았다라는 개념보다는, 매도세를 막아낸다 하더라도 앞으로 경제가 안 좋다고 한다면 막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점점 하락을 할 텐데 괜히 막은 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못 팔게, 오히려 물리게 만들었어야 더 좋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들, 변동이 심할 때는 역시나 조금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는 자세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현금화 지금부터라도 수익 내신 부분들,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조금 욕심 줄이시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무료 강연을 통해서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찬성하는 편이다. 공매도가 있는 것이 좀 더 편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공매도가 있었던 시절부터 매매를 해왔고, 그리고 공매도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과열급등, 과한 급등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순기능이 더 컸구나라고 저는 오히려 느끼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계속 이렇게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들 수익 보려면 계속 가자 이렇게 할 텐데, 끝없이 상승한 종목은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과열이 어느 정도 멈춰줘야, 그리고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매매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걸 해야 우리가 기술적 분석도 가능하고, 우리가 트렌드가 나오고 매매 기법이라는 게 나올 텐데, 지금은 간 놈이 더 가고 안 간 놈이 더 가고 밑에 있는 놈이 더 가고 그냥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기법이 뭐 있습니까? 그냥 사놓으면 된다라는 주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좀 이렇게 망각을 하고 있는 건 맹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저는 오히려 공매도가 있는 것이 과열을 좀 줄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공매도가 있었으면은 3200포인트까지 안 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역시 이제 IMF라든지 이런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은 야, 안 돼. 너 이제 빼야 되겠다. MSCI 지수에서도 한국 빼야 되겠어. 야,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투자하면 안 되겠네. 공매도도 없는데 야이 안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IMF에서도 야 너희 공매도 자꾸 연장하면은 너희 외화 유출 심할 텐데 괜찮겠니? 라는 이야기, 그리고 대외 신뢰가 많이 떨어질 텐데 괜찮겠니?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금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공매도가 제도적으로 불법 공매도라고 하는 무차입, 비차입 공매도가 불법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지정이 되고 그리고 처벌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히려 공매도가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거보다 사실 정치 테마들이 좀 더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공매도보다 정치 테마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공매도가 연장이 된다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장되더라도 달라질 건 없고요. 공매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과 여러 가지 악재들, 여러 가지 부분들, 글자가 조금 안 보이네요.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과하게 뭐 적극 투자해서 뭐 주식 100% 담아가면서까지 해 나가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놓은 것도 아닐 테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서 물리게 되면 잘못하면은 변동도 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고점의 불씨가 갑자기 확 꺼져버리게 되면 언제 어디서 갑자기 하락이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안전하게 하고 있을지 제가 우려됩니다. 뭐 개인적인 우려이기 때문에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항상 가득하길 바라기 때문에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현실이 지금은 자꾸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고 있고 뉴스를 봤을 때 분석을 해봤을 때 안 좋아 보이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의 역할은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경각심을 가져다 드리고 뭐 좋은 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도 또 안 좋은 것도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리스크 관리, 둘도 셋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무조건 리스크 관리 제발 잘하셔서 이런 풍파 속에서 다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뉴스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